사실 여대들의 최저 기준은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 다른 학교가 있다면 딱 서울여대 하나만 조금은 다른 최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신여대와 덕성여대와 동덕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도 올해부터는 다 없어졌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만 2합 7로 대단히 낮은 완화되어 있는 수능 최저 점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여대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한 과목 3이라는 되게 낮은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그것마저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여대들이 네 군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군데를 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몇몇 학교들만 선별해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학교가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자, 오늘은 여대 학교별로 논술 각각의 특징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토즈 아카데미 정형국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대 논술의 학교별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그런데 여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또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그러한 대학들에 있어서도 2합 5라는 좀 높은 최저 기준을 가진 이대화 숙대를 제외하고 그러한 학생들에게 더욱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 네 학교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논술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 학교의 최저 기준과 내신 반영 비율, 그 조건에 대해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여대들의 최저 기준은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 다른 학교가 있다면 딱 서울여대 하나만 조금은 다른 최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성신여대와 덕성여대와 동덕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도 올해부터는 다 없어졌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만 2합 7로 대단히 낮은 완화되어 있는 수능 최저 점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서울여대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한 과목 3이라는 되게 낮은 최저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는 그것마저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러한 특성이 사실 서울여대가 이 여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신을 20%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여대는 내신 반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논술 80, 교과 20 정도의 내신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내신 반영 비율 때문에 실제로 경쟁률에 있어서도 다른 여대들에 비해서 서울여대가 대단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최저 기준을 아예 없애는 그러한 기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학생이 어느 학교가 맞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 여대별로도 자신의 대학이 갖고 있는 논술의 특징이 좀 다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여대들이 네 군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네 군데를 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몇몇 학교들만 선별해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학교가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 첫 번째 특징으로서 성신여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성신여대와 같은 경우에 대단히 다른 학교들보다도 특이한, 되게 특화되어 있는 논술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근래의 문제들에서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첫 번째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내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에서야 트럼프 정부에서 들어서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리쇼어링이나 아니면 니어쇼어링과 같은 국제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이 실제 예전 논술 문제에서 성신여대에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나온 적이 있기도 하고,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제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면서 또 우리 사회 지금 역시 화두 중에 하나인 연금 고갈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뭔가 대단히 세부적인 연금에 대한 상황들을 가정해 쓰게 만드는 그런 트렌디한 시사 자료들을 제시문으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럼 제시문 자체 난이도가 좀 높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면 오히려 더 재밌게 쉽게 풀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제시문 자체가 학생들이 다소 생소한 그런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문제의 난이도 자체는 거의 제시문과 자료들을 요약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의 형태이긴 한데, 학생들이 워낙 생소한 어떤 시사적 이슈에 접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사적 이슈가 익숙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다면 오히려 훨씬 더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학교가 성신여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대들을 고를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있냐, 성향이 있나, 성신여대를 하는 친구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사적인 어떤 것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글을 뭔가 개진할 만한 스탠스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성신여대 합격률이 좋기도 했었고, 그러한 학생들이 성신여대 좀 적합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사,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보다 성신여대에 좀 적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서울여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여대와 같은 경우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여대들과 또 차이가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최저 기준이 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논술 문제의 형식 자체에 있어서도 원고지가 아닌 노트 답안지 작성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답안 분량 자체는 대략 한 문제당 1200자인데 두 문제 하면 그러니까 2400자 가까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9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짧게 써도 괜찮긴 하지만 많은 분량을 써야 할 만큼 답안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다 읽어내는 것들이 90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 배분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학교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들이 더욱더 좀 많이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1번은 일반적인 논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제시문형인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도표 자료들이 나오는데 도표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또 쉽게 그냥 도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답의 방향성을 상당히 어렵게 잡아놓음으로써 논제의 난이도는 사실 여대들 중에서는 제일 높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논술이 익숙한 학생들이 쓰는 것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가장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내신 반영이 어쨌든 있고 내신 점수가 그래서 3등급대다 라는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덕성여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덕성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울여대랑 덕성여대는 둘이 입결이 비슷할 때 항상 둘이 논술을 같이 내왔었던 학교라서 둘이 좀 많이 비교하게 됐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덕성여대 문제는 원래 대단히 쉬웠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022년도 정도까지는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왜냐하면은 덕성여대의 경쟁률이 그때 당시에 대단히 낮았거든요. 근데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훨씬 더 좀 높아진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점차 좀 어렵게 변경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500자가량의 짧은 글쓰기를 통해서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고 시간은 90분 안에서 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서 서울여대보다는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허들이 충분히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이전에 정답을 조금 더 쉽게 냈었던 문제들에서 분명히 정답을 찾는 것이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정답들은 일반적인 논술의 어떤 형태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논술을 좀 연습해봤다면 난이도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학교고 결국 여대들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는 한 중간 그래도 가장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러한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떤 학생들이 쓰면 유리하겠냐라고 했을 때는 평소 내가 논술을 준비했을 때 정답은 너가 되게 잘 찾는다 이런 평가를 좀 들었었던 학생이라면 덕성여대 쓰기에 아주 적합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덕여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덕여대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이제 논술을 새로 실시한 그런 학교거든요. 물론 그 전에 논술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그걸 폐지했다가 새로 실시하면서 서울여대하고 덕성여대하고 동덕여대 세 학교들의 입결이 사실 비슷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 동덕여대는 아마도 새로 이렇게 논술을 신설하면서 서울여대하고 덕성여대를 좀 섞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제 유형 자체가 제시문 1번에서 제시문형을 내고 그리고 2번에서는 도표자료형을 내는 서울여대랑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분량 자체는 한 600자 정도로 해가지고 덕성여대랑 약간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 실제로 문제 자체도 그 안에서 정답들을 뭔가 서울여대보다 좀 더 명확한 정답들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덕성여대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또 글을 뭔가 학생의 자유도에 맡겨서 글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시험의 형태도 나오고 있어서 서울여대와 덕성여대 중간쯤 난이도 자체도 중상 정도 덕성여대와 동덕여대가 섞여 있는 그러한 문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3여대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학을 좀 쓸까 근데 다 쓰기는 그렇고 한 두 군데 정도만 쓰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에게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 아니면 덕성여대하고 동덕여대가 중간이니까 그렇게 좀 섞어서 쓰는 것을 많이 추천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약간 정치적이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성신여대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성신여대는 꼭 써라 이렇게 추천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시사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고 이런 학생들이 쓰면 좋다이긴 하지만 논술 문제이긴 하기 때문에 역시 제시문을 통해서 제시문을 독해해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논술 문제의 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독해를 좀 잘 연습해서 빠르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험 기간까지 고려한 지원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여대 논술에 대해서 학교별로 수업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남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여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는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그리고 동덕여대에 집중한 여대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대 특강 수업에서는 여대 유형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또 어떤 대학들이 자신에게 적합한가 이런 것들
것들을 판별하는데 주요 목표로 삼고 수시 지원까지 같이 하는 그런 수업들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여대를 정말 목표로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대 수업을 들으면서 여대에 집중한 그러한 논술에 대한 연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도 여대 논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수업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대 논술의 학교별 특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